조기 수령 연금 받는다고 해서 사실상 이게 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제는 먼저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타남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저도 사실 좀 나이가 들어서 연타남인데 고액의 연타남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면 연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이제는 그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먼저 사실상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63세라고 이제는 수령 시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 5년 먼저 땡겨갈 수 있잖아요. 그럼 58세에 국민연금을 이제는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기노령 수령한다고 해서 이게 뭐 내 연금 자체가 물론 깎이지만은 그래도 연탄함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한 뉴스에서 들으니까 그 좀 일찍 받겠다 하면은 손해가 한 30% 된다고. 근데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부은 연금 내가 조금 필요해서 일찍 받겠다는데 이걸 내가 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30%는 너무 그러게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5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시면 5년 더 받으시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조기 수령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실 거예요? 손해는 아니고 정당한 거죠. 그리고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복지제도니까 이게 내가 보험사 맡겼다가 돈 찾아오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보험사 맡기면 이제 날릴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여러 가지 보험사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시는 때 깎는 것도 하나의 규칙인데 그거는 1년에 6%씩 5년 일찍 당기시면 6% 5번에서 30%를 감액을 해서 드리는 걸로 규칙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먼저 타시는 분들 먼저 가져가시니까 또 운용해서 나중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좀 퍼센티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국민연금 받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본인 연금 계산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당겨서 내가 63세부터 받을 걸 58세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럼 월 70만 원씩 나중에 63세 이후에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잖아요. 100만 원 생활비 쓸 거를 70만 원 되면 이게 타격이 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30%니까 꽤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하고 결정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현황을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하고들 계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그래도 요즘 고민이에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면서요.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금액을 줄이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 그런지 궁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육체적인 노동뿐인데 이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한 거죠. 80 넘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많이 받으면 뭐해요? 돈도 쓸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지.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연금 바닥난다며 그 전에 빨리 받아 쓰는 게 이득이지. 아까 조기 수령에는 이런 속사정들이 다 있으셨던 건데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만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 수령해요라는 얘기인데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나중에 소득이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시면 건강보험료 안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건 아니에요. 병원 가시면은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가입돼 있냐면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 자녀의 명의로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그분한테 부양되고 있는 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돼 있는 분이에요. 이 문제는 이런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생기면
피부양자 상태에서 벗어나시게 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한 4천만 원까지도 이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자녀분들 직장에 이렇게 피부양자로 돼 있으셨는데 2022년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천만 원,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아니신 걸로 바뀝니다.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그럼 월 한 167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거 이상 받으시면 연소득이 기준을 넘어가서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천만 원 연금 받으시면 아마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안팎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안 나오던 게 나오시고 게다가 집이 있으셔도 재산 기준이 또 있거든요.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또 피부양자가 아니게 돼서 이런 분들도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집이 한 3억짜리가 있으신데 그전에는 소득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쭉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월 20만 원 정도까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게 이익이니까 나는 조기 수령해서 땡겨서 받고 나중에 덜 받아서 이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래 이렇게 선택한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소득을 줄여서 건보료를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난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먹고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그 연금을 조금 더 받을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줄일지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중서면은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빨리 받기로 했잖아요. 빨리 받으려고. 저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뭐 혹시 퇴직하고 나면 차도 바꾸고 그러려고 경차로 바꾸고 그러려고. 왜냐면 한국의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돼요. 이게 조기 수령을 하실 때 사실상 좀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조기 수령 노령연금이 낫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그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조건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1970년생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정상 수령하게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67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66만 원 넘어가면은 일단은 건강보험료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86세 정상 수령한다 그러면 총액이 한 5억 4,7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분은 이제 167만 원 받으시니까 연소득으로 따지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건강보험료 나온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보험료로 대부분 빠질 겁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니까. 그럼 아까 뭐 아파트 한 채 있다 그러면 진짜 20만 원은 더 넘을 케이스가 많아요. 훨씬 더. 왜냐하면 고액일수록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한 2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받은 연금에서 당연히 건강보험료 빼야 되잖아요. 내가 지불한 비용이니까. 그러면 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4억 9,700만 원 정도가 86세 정도의 그 정도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조기 수령을 하는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조기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7만 원이 원래 나야 되는데 내가 조기 수령했잖아요. 그럼 30%가 간액이 됩니다. 먼저 5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이제 117만 원을 연금을 받게 돼요. 그럼 당연히 건강보험료 안 내는 구조로 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감액이 되더라도 한 86세 되면은 4억 9,600만 원이 딱 맞춰지게 돼요. 총액이. 그러면 86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어떡해? 이제 86세 전까지는 조기 수령을 했을 때 더 이득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정상 수령을 했을 때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데 건보료를 안 낸다는 전제 네, 하에서 그런 그렇죠. 건데 이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86세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명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제 86세 기준이 나왔던 이유는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연금액이 167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스.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있는 분도 계세요. 연금액이 많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겠고. 그다음에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나 기대 뭐 수명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고 본다 그럼 좀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 보험개발원이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해서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본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에 대해서 나온 표인데요. 일단 여성 평균 수명이 90.7세고요. 그다음에 남성 평균 수명이 68.63세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건강 수명이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65세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가 건강 수명인데 그러면 65세부터 정말 안 좋은 얘기지만 한 20년 동안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금액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돼서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정상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노령연금이 낫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총액을 따져보시고 그 기간을 잘 설정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